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공급망 강화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길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업과 산업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통상 환경이 전개되고 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통상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무역 질서가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룰과 규범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차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무역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인 200대 경제안보 핵심 품목 중 60% 이상을 담당하는 등 공급망 관리 업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 도래와 자국 우선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새로운 산업 통상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발빠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국의 생산품이 국내로 들어오질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에서 차량을 제조를 못하는, 차량을 조립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소수 사태, 국내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급망의 문제, 공급망의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어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탄성 회복력을 가지는 것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 통상 전략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 통상 전략의 과제 목표는 산업 통상 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선제적 대응, 그리고 지역별 맞춤형 통상 협력의 강화 및 영내 통상 규범 주도와 더불어 디지털 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 통상 중추국으로의 도약입니다. 그간 자유무역과 글로벌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는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상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 통상 전략의 주요 내용, 산업 공급망 강화입니다.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공급망 위기 경보 시스템 및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산업 생태계 변화와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 정책을 마련합니다.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 부품, 장비의 약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산업의 전반은 그 기능성을 갖고 있는 원소에 해당하는 소재와 그 원소들을, 소재들을 기능성으로 갖기 위해서 하는 부품, 그리고 부품들이 모여서 있는 장비로 이루어져 있는 산업 구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재, 부품, 장비는 하나의 연결된 산업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소부장 산업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전체의 산업 생산의 거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생태계를 조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의 선도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 소부장 정책 대상을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간 주도 글로벌 중심의 소부장 협력 생태계를 확산하며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각종 공급망을 위협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일본 수출 규제라든지 이러한 공급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입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라는 분야는 원천 기술과 그리고 높은 품질 수준, 그리고 기존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분야가 많아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기가 매우 힘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육성을 통해서 진정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산업의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로 현장에서는 실질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업 현장의 수급 애로를 해소,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서 범정부 통합 애로 접수 창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공급망 위기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종합 상황실 같은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민간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위기가 발생한 후 대처하려고 하면 이미 기업의 피해가 막심해지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소부장 기업 생태계의 안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데요.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합니다. 기업의 애로를 이제 지원하는 과정은 먼저 애로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건데 파악하는 건 두 가지 경로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센터에 있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인데요. 기업들에게 이제 저희가 매일마다 전화를 드려서 공급망 관련된 애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제도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접수를 해주시는 그런 이제 경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된 애로는 이 애로가 이제 즉각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예컨대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수입 대체처 정보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애로는 저희들이 코트라 같은 관계 기관과 협업을 해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저희가 관계부처에 전파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릴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정책의 추진 전략. 첫 번째, 정책 대상 확장입니다. 일본과 주력 산업 중심의 정책을 세계 및 첨단 미래 산업으로 넓힐 예정. 핵심 전략 기술 개편, 소부장 범위 확대, 소부장 공급망 안정 품목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무 일본 중심의 그다음에 그간의 어떤 주력 산업, 우리가 하고 있던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잡았었다면 이제는 대세계의 그다음에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좀 정책 방향으로 옮겨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핵심 전략 기술도 그간 대일 100대 품목에서 걷어낼 건 걷어내고 첨단 산업용 품목까지 포함해서 150개로 재편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에 맞춰서 개편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100대 기술이 최초 선정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었으나 앞으로 1, 2년마다 핵심 전략 기술을 주기적으로 개편하여 기술 개발, 세제, 규제 특례,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책 대상 확대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핵심 기술 국산화를 넘어 미래 신산업 공급망 선정과
생태계 강화라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정책의 추진 전략 두 번째, R&D입니다. 기존 소부장 R&D를 보완하는 한편 혁신을 시도합니다. 신산업 R&D 투자 확대, 소부장 대형 프로젝트 추진, R&D 기반 구축의 연계 강화, 수요기업 참여 확대, 표준 연계 R&D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부장 대형 프로젝트는 품목 단위의 핀셋형 지원에서 산업 핵심 생태계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해 다수 품목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 간의 동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라는 게 이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담겨 있는데요. 기업 간 거래 관계, 그 어떤 제품군에 있어서의 생태계라는 건 복잡한 어떤 그 공급망으로 엮여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통으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된 여러 기업 간의 이 공급 구조, 생태계 이걸 보고 그걸 패키지로 묶어서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1대1 거래 관계에서 필요한 단품이나 단위 기술이 아니라 전체 산업 육성에 있어서 생태계 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거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게 제일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정책의 추진 전략 세 번째, 글로벌화입니다. 국내 생산 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강화합니다. 해외 수요와 국내 공급 기업 간 협력 확대, 글로벌화 사업의 연계, 기업 간 성장 사다리 전략 추진,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캐치업 목적의 개발보다도 우리가 먼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여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이러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었고요. 그래서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우수한 소부장 제품을 수요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파악하고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산업별 협단체가 이러한 수요 기업들을 파악하고 총 37개의 국가 출연연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이 어떤 기술 개발이나 실증, 그다음에 인증 등에 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이 세 개의 축이 되는 기관이 협력을 해서 해외 글로벌 기업에 우리 소부장 기업의 제품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국내 납품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화에 성공한 품목은 해외 마케팅, 인증, 바이어 매칭 등 세계 시장 진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트라, 업종단체, 정부 출연 연구소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양질의 해외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의 공급 기업에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해외의 다양한 수요 기업, 그리고 국내 공급 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 등 협력의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으뜸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진출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으뜸 기업으로 선정 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각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받고 그 심사를 받아서 그 많은 기업 중에 하나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개발할 수 있는 R&D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가 만든 제품을 팔 수 있게끔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라든지 아니면 유수의 대기업과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소부장 업체들과의 어떤 그 연계관계를 또 그물망처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이제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들을 그 안에서 같이 협업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소부장 업체들이 해외 시장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 간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지원 항목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으뜸 기업의 글로벌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됐습니다. 고객사와 네트워킹을 연결시켜준다거나 또는 해외 판로 개척을 해주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거는 바로 또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큰 소부장이라는 어떤 정책을 펼쳐서 중소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부장 으뜸 기업은 소부장의 핵심 전략 기술 분야의 뛰어난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핵심 전략 기술 관련 보유 역량과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 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규제 특례 4단계로 밀착 지원합니다. 우선 기술 개발의 경우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 전용 R&D 과제를 지원하며 인간 부담 비율을 완화하여 재정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정책의 추진 전략 4번째, 협력 생태계입니다. 정부 중심 수요 공급 매칭에서 민간 주도의 연대 협력 생태계로 확산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 중소기업의 협력 활성화, 펀드 등의 민간 투자 확대,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소재 데이터 디지털화 등을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5개 지역에 소부장 특화단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밸류체인이 완결된 소부장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중에 또 다른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지정되지 못한 분야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도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서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활성화의 세부 내용 중 하나로 협력 지원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진공 단열재 핵심 기술을 자립화를 하였고 수요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에 기여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우수 사례를 창출하였습니다. 에너지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요기업에서는 진공 단열재에 대한 기술은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 수출 규제, 통한 중국 코로나 봉쇄 이 이슈 등 정부가 정세가 불안정하여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산 진공 단열재를 적용한 냉장고 개발을 위해서 저희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 자립 및 공급망 안정화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산 성능 평가는 수요 기업의 생산 라인에서 제품의 신뢰성 및 양산성을 확인, 공급 기업은 제품의 사업성을 검증받아 안정적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구축을 위한 R&D 비용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지원은 기부를 통해서 신규 설비 투자 자금 지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에서 이 과제나 이런 돈을 신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커나가는 데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정책의 추진 전략 5번째,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요. 위기 감지 모니터링 강화, 소부장 공급망 안정 사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통상 협력의 강화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탄성 회복력, 충격이 왔을 때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많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탄성 회복력을 가지려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 위기 대상인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품목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다면 그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한 어떤 수요 제기에 따른 특별한 별도의 또 이 공급망 안정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담아놨고 종합지원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법도 거기에 이제 일부분 개정을 통해서 집어넣도록 하고 있고 통상 협력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 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 글로벌 공급망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위기 감지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 센터는 국내 유일의 공급망 전문 분석 기관으로서 주요한 역할로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현안 그리고 이슈들을 분석하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좀 더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또 여러 공급망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대정부 건의, 제안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재나 부품이 공급망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촘촘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경제에 의한 안보로 이제 안보의 개념이 이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까지 다 확장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공급망이 이제 재편이 되고 어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특히나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하고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이 중시되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그 이면에는 그 첨단 기술을 둘러싼 어떤 경쟁이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공급망상의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느냐,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급망 교란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정책 동향, 생산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정보력 부족도 한계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의 수급 위기를 상시 점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품목에 대해서는 자금 세제 등 지원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받는 신산업 통상 전략. 통상의 의미가 과거에는 관세 인하 등을 통한 자유로운 상품 무역 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위기 등 통상의 범위를 넓혀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변화된 통상의 개념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 또 무역협정이 우리나라 수출 증대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존 FTA 자유무역협정을 잘 유지 관리하면서 또 요즘은 이제 소부장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나라들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흥 국가들과의 새로운 또 무역협정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 통상 전략의 주요 내용, 다자, 양자 통상입니다. 전자상거래, 공정경쟁, 환경, 보건 등 WTO 신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 규제 및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지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통상 협력을 고도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명확한데요. 양자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두 국가 간 협정이겠죠. 그리고 세 국가 이상의 협정은 다자협정이라고 할 텐데 다자협정의 가장 대표적인 체제로 이제 가트, 그 가트에 이어서 만들어진 WTO를 우리가 이제 다자 체제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는 예컨대 이제 양자간 FTA라든지 이런 걸 양자 협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체결 운영되며 유럽연합 EU,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USMCA, 아세안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국 간 무역 투자 자유화 진전을 위해 그들 간에만 관세 등 무역 장벽의 완화 내지는 철폐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164개 회원국이 있어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이 소속돼 있는데요. WTO는 현재 다자무역 체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TO는 신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작용해 오고 있으며
최근 WTO에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투자 원활화, 환경, 보건 등이 모두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상입니다. 이러한 WTO 차원의 신통상 규범 논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신통상 분야 규범 형성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 수입 규제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야기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는 11월 말 기준 총 26개국 198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치들을 철회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수출 역량을 강화해가는 중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법률 검토,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 발송, 공청회 참석, 양자 협의, 아웃리치 등을 통해 이를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해 이들 기업들에게 법률 회계 자문을 제공하고 대응 전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WTO 문제 해결 절차에 지속 대응할 계획을 밝힌 정부. 소송 자체는 WTO 국가 간에 발생하지만 분쟁에서의 승소는 자국 기업의 보호라는 의미를 갖는 만큼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WTO 분쟁 해결 제도는 WTO 3대 기능인 협상, WTO 이행, 분쟁 해결 중 하나의 기능을 말합니다. 동 제도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WTO 협정 위반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오로지 분쟁 해결 제도에 따를 것이 요구되므로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다자무역 체제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WTO 분쟁 해결 제도에 따른 판정은 각 WTO 회원국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바 동제도는 실질적으로 국제통상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제도는 개인이나 기업 간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 소송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WTO 분쟁도 국가와 자국의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위하여 상대국을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WTO 분쟁에서 승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 통상 전략의 주요 내용. 인도 태평양 지역의 통상 중추국 전략입니다. IPEF 참여 긍정 검토, CPTPP 가입 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IPEF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불리고요. 작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을 했고 금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시면서 당시에는 13개 국가가 참여해서 IPEF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 규범, 표준이라든가 또 기술 개발이라든가 등과 같은 이런 통상 규범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는 이런 이제 협의체가 될 것이고요. CPTPP는 원래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한태평양 경제 동맹체 TPP로 이제 이렇게 이제 줄여 쓰는데 이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주도해서 TPP를 살린 것이 이제 CPTPP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태평양 지역에 10개 국가가 참여하는 말 그대로 거대 자유무역협정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RCEP은 기존에 이제 아세안 플러스 6, 즉 아세안 10나라와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중일
16개 나라가 모여서 하던 정례적인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이제 무역 협정으로 전환시킨 것이 RCEP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인도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현재로는 15개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인태지역 신통상이제 협력체인 IPF에 참여하여 공급망,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영내 신통상 협력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CPTPP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영내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원국 간 공급망 기술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파이프 국가로 활약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태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약 65%가 거주하고 있고 전 세계 GDP의 62%, 무역의 46%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74%, 수입액의 약 68%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20대 교역국 중 15개국이 인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등 우리나라는 인태 지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 산업을 논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협력 국가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어받아서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아세안과 남아시아 지역,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 이 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프론티어로 부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포지셔닝을 다시 해야 되고, 역시 이제 그 질서, 국제무역,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에서 룰 메이커로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프론티어가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그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 파이프 전략이 새로운 포지셔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 통상 전략으로 인한 기대 효과. 인도 태평양 지역 수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디지털, 그린 등 신통상 분야의 기업 애로를 해소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산업군, 5대 산업군이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군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고도의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산업군이라면 당연히 높은 임금의 안정적인 고용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용과 기업의 동반 성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바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소부장 산업의 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러 이유로 해서 왜곡되거나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그러한 외부 환경 악화로 인한 우리 기업이 필요한 이런 기술이라든가 또 물질이라든가 등을 차질을 덜 받으면서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동맹국 간의 어떤 기술 개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물론 뭐 그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게 더 중요해지고, 또 기술 개발의 패턴이라든가 보안 등에 관련된 사항도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인식하고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 통상 전략.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부장 기업의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통상협력 강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이나 산업의 디지털화도 결국에는 지능형 반도체, 초소형 센서 등과 같은 첨단 소부장 산업이 튼튼해야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부장 기업들도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하여 머지않아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새 정부 소부장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의 글로벌화, 기업 간 협력 생태계 확산, 공급망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상수지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